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많이 해야 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생각에도 자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수학에는 정답이 있어도 문학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문학에 정답이 있어요. 절대적인 충성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저 김정은 뭐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 큰 틀에서 세 개를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말단 어, 행정 그리고 정치, 보위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있는 사람 뭐 아시다시피 행정은 그냥 다 업무 전반 뭐 두루두루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치는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을 트레이닝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 집행자가 얘가 과연 바른 생각을 가지고 노동당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는지 이런 거랑 감시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리고 보위 얘는 그냥 얘네 둘을 다 감시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쓰이기 받고 걔네가 또 너무 친하면 안 되거든요. 친하면 다 동상이 저게 같이 마음 맞춰 가지고 큰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쐐기도 받고 그리고 그 대중들 속에도 돌아가면서 쐐기를 탁탁 하나씩 박아 놓는 거죠. 박아 놔서 서로 간에 이런 협력 노동당 아래서만 통치를 받고 그리고 개별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게끔 이런 거를 또 보위 지도원이 그 감시를 하죠. 그래서 세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의 심리가 단순한 그 이유가 종이장 백지 위에다가 노동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상들 이거를 그냥 거기다 입힌 겁니다. 사람이 뇌가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공부랑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많이 해야 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생각에도 자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수학에는 정답이 있어도 문학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문학에 정답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뭐 네 멋대로 네 생각을 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역사 교과서에서 딱 나오면서 안중근 열사가 저게 하얼빈에서 2등 방문을 지금 딱 저격해서 쏴주겠다. 참 영웅적인 소행이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이걸 거기다 끝에다 결론을 내요. 그가 그렇게 한 거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짓을 한 거다. 그 행동 그것만으로는 뭐 진짜 영웅스러운 행동일지 몰라도 그것까지 되냐 그게? 이런 거를 거기다 달아요.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학들 쫙 있거든요. 북한에서 그 문학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뭐 문학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도 다뤄요. 선별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근데 거기다 끝에다가 결말에다가 그걸 다 달거든요. 달아서 자기가 알아서 막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북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거진 형벌에 가깝거든요. 군대가 사실 벌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대상건설 나가서 건설을 하게 되면 얘네 많이 자야 4시간 자요. 4시간 자고 그냥 주말에도 일요일 쉬지 말지예요. 일요일 반공휴일 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요일도 한뼘 정도 쉬거든요. 한나절. 이렇게 하고 뺑뺑 돌리는데 근데 여기 좀 처벌받아서 다른 데 가는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일단 거기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야 이 새끼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그 자기들 통제하는 사람 이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딱 이렇게 가서 하고 그리고 옷을 입는데 옷은 우리 뭐 다른 나라 감옥에서 입는 거 그런 거 입히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걸 딱 보니까 요게 색깔이 여기 까만 거 여기는 뭐 약간 회색빛 그런 옷을 입혀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게 머리도 빡빡 다 밀고 그리고 일할 때 소변 보러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 가 가지고 배추 전투를 나가서 배추 가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 그 교도소 사람들이 와서 배추 쫙 가을하는 거예요. 한 50 명인가 뭐 한 40-50명 정도 일해요. 일하는데 사면에 총 들고 이제 그 AK 소총 딱 들은 사람들이 딱 지켜요, 사면을. 그리고 허리를 한 명도 펼 수가 없어요. 막 이제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넘버가 있어요, 번호. 하나 하면 둘 이게 이어지거든요. 마지막 40 하면 다시 1로 돌아와요.
그걸 계속 소리치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했는데 먹으려고 이제 그 점심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딱 뭘 먹을 걸 가져오는데 대한민국엔 개도 안 먹어요 그거. 예 심지어 돼지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런 걸 가져다가 먹이는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야 나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게 이게 완전히 쉬운 힘든 게 아니로구나 이게. 이거는 진짜 꽃밥 같은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엄청 강한 처벌을 하는 거죠. 저는 공개 처형을 제 눈으로 봤던 적은 없어요. 운인지 운이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많이 들었죠. 네. 공개 처형하면 진짜 이게 머리에다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본 것처럼 제가 이제 생각이 나요. 말뚝을 이렇게 받고 아래다가 땅을 살짝 파거나 또는 가마니 같은 걸 이제 척 펴 놓는데 3곳 또는 뭐 5곳 이렇게 묶는데 여기 머리 목인가 이렇게 여기 묶고 가슴인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쏘는 이렇게 딱 말뚝에다 매 놓고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좀 공터 여기 홍대 뭐 이런 이태원 이런 느낌이 그런 데 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골짜기 가서 데려가서 죽이면 효과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사람들 다니는 이런 공터 이런 데서 쏴 죽이는데 거기 가서 먼저 이렇게 목을 쏜대요. 목을 딱 쏘면 얘네가 훈련을 그래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어떻게 끈을 딱딱 쏜대요 이게. 그럼 목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러면 여기 또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끈을 묶었는데 여기 끈을 끈이 끊어지면서 딱 허리가 굽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목까지 거기에 맨 걸 이제 쏘는데 그러면 땅에 그냥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면 그냥 거기다 가마니 떼기 이런 거 뭐 천조박쥐 뭐 이런 거에다 둘둘둘 쌓아 가지고 차에다 싣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어 사격에 그 공개 처형 당할 때 이 사람들 그 죄인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자갈 물린다고 하는데 거기다 입 말할 수 없게끔 입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예 넣어서 죽기 전에 그냥 "야 이 김일성 개새끼야." 뭐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을 물린다. 예. 그렇게 하고 죽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어린애들 다 봐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게. 저는 북한의 주도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가장 불합리한 입장에 선 사람들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몽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계몽이 된 데다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반항 정신이 꼭 따라오거든요. 근데 계몽은 됐는데 자기 육체는 편하고 자기 가족이랑 편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자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이거 이야기한 거는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를 그냥 주입하기 위한 논리를 끼워 맞추기 위한 그런 이론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나 아렌트가 저 북한에서 살았으면 북한에서 그런 입지에 있었다면 그조차도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야 그따위 내가 대통령 안 하면 내가 편의점 알바라도 하지." 뭐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그거 안 하면 진창밭에 굴러야 돼요. 내가 그거 잘난 뭐 양심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내려놨다가 온 가족이 밭에 굴르는 거 이거를 그 가장들 이런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 박고 가급적 따라가는 거죠. 예 따라가서 북한의 그런 주도적인 변화는 이 아래부터 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들 중에는 불합리하게 처벌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징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 여기 북한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징을 짓고 있는 건데 이게 꼭 분명하게 딱 차이가 나고 자로 자를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 세대가 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시즌에 북한에서 1990 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게 돼요. 근데 그때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배급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란 거죠.
공부는 근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 딱 보면 "사회주의 위대해요." 이런 교육을 그냥 쭉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근데 그걸 받다 보면 '아니 나는 엄마가 먹여 줬는데 무슨 사회주의가 위대해.' 이런 반문을 가지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또 실질적으로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한 군대의 100% 거든요. 병들 중에는 10년 의무병을 복무하는 애들 중에는 100%가 장마당 세대의 범주에다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충성도가 떨어질 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동시점에 북한에도 인터넷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매체들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단지도 뭐 비슷한 시점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TV나 그리고 컴퓨터 이 디바이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쭉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부의 그 소식을 또 보는 거예요. 생활은 북한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아주 개떡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 교육은 아주 위대하다고 교육을 받았고, TV는 저기 외부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런 TV는 좀 너무 다른 세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상의 움직임, 변화, 이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절대적인 충성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저 김정은 뭐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99 였다면 지금은 한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저는 한국 최신 드라마 이거를 본 적이 없어요. 최신 드라마 제가 USB를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거를 가져다 턱 꼈는데 이게 저기 TV에다 꽂았는데 막 한국에서 그냥 생머리하고 있는 여자애들이 나와서 그냥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근데 그 시즌에 제가 '아 이 땅은 아닌데 이거 내 도망쳐야 되는데.' 뭐 약간 그런 생각? '아 이 땅을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단계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보다가 잡히면 이거 내가 꿈을 실행도 못 해 보고 내가 저게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때 안 봤죠. 그런데 우연히 미국 영화를 제가 봤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주도적으로 가져다 봤어요. 쥐라기 월드라는 걸 본 거예요. 봤는데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자백서 자수하라고 이제 쭉 다 자수하게 했는데, 그중에 만약에 한 놈이 그걸 "나 이거 봤습니다." 해서 써냈다가는 제가 그때 나락 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찾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도 저는 안 보는 그런 케이스였죠. 네. 지금 아마 점점 더 가면서 청년들 속에서 그걸 보기를 상당히 두려워할 거예요. 통제가 워낙 세지니까요. 네. 뭐 그렇다고 영 안 볼 수도 없죠. 통제하는 것만큼 그만큼 호기심은 또 극대화되는 거니까. 좀 심하죠 그게. 네. 심해요. 그게 철없을 때 제가 집에서 쭉 자랐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밥이랑 이제 쭉 이제 해 줘요. 그러면 그럴 땐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모르고 그 당연한 걸로 살았거든요. 근데 군대 가 가지고 밥을 하는데, 밥하는 명절날만 제가 또 어떻게 딱 선택이 돼 가지고 취사병 나가요. 나가는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자로 태어나자는 게 진짜 다행이로구나.' 이 밥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쪼끔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죠.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뭐 어쩌겠어요. 제가 바꿀 수 없으니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 위안을 자기 스스로. 근데 한국에 제가 딱 처음에 와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내가 북한에서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는 정반대로구나.' 예. '한국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들구나.' 이거를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알았어요. 네. '야 여긴 여자들이 참 살아가기가 좋네.' 물론 남녀 평등, 이게 평등해야지만 이거 어느 부분에서 보면 한국은 남자들이 불합리한 위치에 있거나, 또는 뭐 물론 여성분들이 아직도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요거를 빙자해 가지고 여성들이 그 이익 집단들이 생겨나면서 서로 이간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아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힘든 게 이게 사회에서 다 알아서 모든 걸 다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제가 아는 사람 뭐 이런 두루두루한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었어요. 명절날 같은 때 특히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추석 때랑 또는 설 명절이랑은 다 알아서 집에랑 간다고 하는데 저는 당초에 평소에도 혼자 살고 있지만 명절날에는 더구나 혼자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뭐지?' 그리고 또 이런 명절날 '내가 혼자 이 땅에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죄책감도 같이 막 겹쳐 가지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고 뭐 그게 통적으로 다 합치면 아마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모 모여지겠죠. 그게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야 이건 내가 이런데 내가 좌절하면 안 되지. 이걸 내가 좌절하고 하면 이거 앞으로 더 큰 고난은 어떻게 헤쳐가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곡차곡 넘었죠. 예 그러면서 그때 여기 제가 넘어왔던 DMZ 이 철책 근처에 갑니다. 가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기 파주 거기 임진각 가면 철책이 보이거든요. 예 거기 가 가지고 '내가 초심을 어떻게 먹었었지? 예. 내가 지금 초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느라면 다시 또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정리돼서 그러면서 극복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답변들이 좀 어 욕을 먹을 만한 그런 답변들도 꽤 있습니다. '저 새끼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무슨 뭐 지가 뭘 안다고 국제 정치를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경험을 통해서 야생으로 터득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세 살 난 애에게도 배울 말이 있다." 이런 말을 누가 오래전에 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면으로 읽을 때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면 그리고 3살 난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들어볼 그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방 강 건너 불 보듯 하시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 좋든 싫든 우리가 반드시 뭐 통일이라든가 그런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짜 필연적인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분명히 대응해야 되고 넘어야 될 그런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너무 멀리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